평소에 달리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되게 지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13년 있다 보니까 매일이 경쟁이잖아요. 그럼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달리기 한 20분 정도 하고 오면 정말 신기한 게 다른 내가 돼 있어. 분명히 심각했던 일이 평범한 일로 변해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운 좋을 때는 뛰면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조금 답답하거나 안 풀리는 일이 좀 있으면 일단 나가서 뜁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왜 그런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달리기는 단순히 심폐지구력 훈련이 아니라 이 뇌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팔, 다리가 움직이니까 단순히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뛰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뇌에서. 뉴욕 대학의 웬디 스지키 교수님, 린든 교수님, 앤드류 휴버만 같은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리기를 하면 실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뛰면 좋은지 최근 과학과 13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뇌의 구조를 알면 달리기가 왜 뇌 운동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 그리고 혈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경세포에게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야 뇌가 돌아가니까. 물론 뇌에는 어떤 간질액이나 악교세포 같은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이 신경세포에 혈액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가 핵심이다. 왜? 전기신호, 화학신호, 에너지를 일으킬 때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 쌓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럼 더 많은 양의 산소와 혈액이 필요하겠죠? 어디에?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에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움직이는 팔, 다리, 허리 다 뭐예요? 맞아요. 근육세포들이 모인 거니까. 그 친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고. 왜? 혈액을 더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호흡도 가빠지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는 원리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 혈액이 빨리 돌겠구나. 그럼 뇌도 혈관이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잘 될 것이고, 혈액이 잘 공급이 되면은 신경세포들도 에너지를 잘 받아서 머리가 빠릇빠릇 잘 돌아가겠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신경세포들의 신호전달에 의한 하나의 결과물이니까, 어떤 생각의 덩어리가, 참신한 아이디어 덩어리가 우리 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뉴런들이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것의 결과물이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다. 실제로 새로운 생각은 우리 뇌의 그 전두엽과 축두엽, 그 여러 영역의 협력한 결과물이고 신경세포 네트워크의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주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의 책 데카르트 오류라는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분의 책이 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많아요. 느끼고 하는 존재, 느낌의 진화, 스피노자의 뇌, 이런 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이 그나마 제일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안토니오 다마주 책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책 이야기로 빠졌지만 핵심은 건강한 생각, 건강한 아이디어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지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나가서 뛰면 신경세포가 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좋은 생각이 들 확률이 올라간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계가 고장 났어요. 작동을 못해. 그래서 1시간에 10대 만들 걸 5대밖에 못 만들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왜 5대밖에 못 만들어? 정신력으로 10대 만들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되죠. 당연히 기계를 고쳐줘야지. 기름도 잘 발라주고 부품도 잘 끼워주고. 똑같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좋은 생각, 감정이 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지. 따로 분리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력도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쵸?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몸이 실제 기계라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뇌에 혈액을 잘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분비돼요. 대표적으로 BDNF가 분비됩니다. 자, BDNF가 뭐냐면요. 자, 우리말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니까 더 어렵죠.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뇌의 성장 촉진제다고 보시면 돼요. 이 BDNF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이브 알랭 바르드, 스위스 생물학자 분이신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BDNF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더 많지만 요약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해요. BDNF가 분비되면 트로포미오신, 수용체, 키나제 B, 수용체에 붙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안쪽으로 신호 전달 경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 친구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경로로 가서 뭘 하냐? 세포 자살을 막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런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도와준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가 뭐냐면, 세포핵 안에 있는 CREB라는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성장 관련 유전자를 발현하게끔 도와줘요. 야, 이쯤에서 조금 짜증날 타이밍이 됐죠. 하지만 어렵지 않다. 뉴런이 더 튼튼해지고 스냅스 연결성이 더 증가하게 도와준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로로 가서 칼슘 신호 조절에 도움을 주고, 사람이 변한다의 핵심, 신경 가소성, 그리고 항산화 효소 발현에도 도움을 주더라. 겁나 복잡한 것 같지만 BDNF의 첫 번째 역할 뭐예요? 신경세포 보호다. 자, 두 번째는요, 신경세포 생성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 만들어지고 굳어있지 않아요. 계속 변화합니다. 흔히 한 번 죽은데 신경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재생은 어려워도 새로운 신경세포는 계속 태어납니다. 특히 해머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BDNF가 줄기세포를 성숙한 뉴런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인자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또 뭘 해주냐면, 새로운 뉴런 말고 기존에 있던 뉴런들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시냅스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갑자기 시냅스 얘기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냐면,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냐?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뉴런이요. 뉴런은 세포핵이 있고 축삭이 있고, 축삭 말대에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뉴런이 전기 신호를 받을 때 이게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끝까지 안 통하겠지. 떨어져 있으니까. 가다가 끊겨, 전기 신호가. 그럼 이 친구한테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공을 던져서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신경을 전달한다. 뭐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트콜린, 가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신경 전달 물질 우리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에서 화학 신호로 넘어갈 때 화학 신호를 주고받는 애들이 시냅스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시냅스의 변화가 우리가 말하는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예요. 가소성, 신경이 변한다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아니, 변할 수 있다. 신경 가소적 현상으로. 그걸 밝혀내신 분이 2000년도 노벨 의학상 받으신 에릭 캔델 박사님이시고, 이 아저씨가 민달팽이 가지고 실험을 했죠. 왜 민달팽이냐? 이 친구가 신경세포가 제일 큽니다. 신경세포도 한 2만 개로 적어서 실험하기엔 딱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학습은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뉴런의 신호 전달 자체가 기억과 학습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BDNF가 시냅스 강화에 필수다라고 밝혀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냅스의 숫자를 늘린다. 이론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잃으면 안 돼. 우리 지금 뭘 알아보고 있어요? 맞아요. 운동화 신고 뛰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고 있다. 내가 하는 건 운동화 신고 나가서 그냥 뛰는 게 전부예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너무 간단하다. 근데 효과는 엄청나다. 자, 세 번째는요. 산화 스트레스 방어예요. 자, 우리 뇌는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씁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 ATP 합성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쓰니까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뭐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활성산소다. 그러니까 뇌 말고 어떤 근육이나 간 조직은 항산화 효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활성산소가 잘 중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뉴런은 구조적으로 항산화 반응이 약해요. 거기다가 뉴런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다른 세포보다 이 산화 스트레스 누적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한다? 이 BDNF가 등장을 해서 항산화 방어 스위치를 켜주더라. 자, 물론 이 BDNF 자체가 항산화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촉매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분자 단위까지 들어가 버리면 런닝이고 뭐고 다 때려치게 되니까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단 3번이라도 가벼운 달리기를 통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분자 단위까지 알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달리기를 하면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BDNF가 분비가 될까?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칼 고트만 교수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알츠하이머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알츠하이머에 큰 효과를 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 근거로 운동을 하면 BDNF가 촉진된다. 그리고 뇌에 정말 많은 이로움을 준다라고 최초로 밝혀내신 분입니다. 자, 인간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더 분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쥐는 어떨까요? 쥐도 유산소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 쳇바퀴 돌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해마와 대뇌피질에서 BDNF가 3배에서 5배 더 분비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에서는 60% 이상 더 분비가 됐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럼 몇 분 이상을 뛰어야 이게 유의미하게 분비가 되는데, 자, 이건 되게 유명한 과학 저널이죠.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뉴로사이언스에 기고된 내용인데요. 물론 돈을 좀 내서 봐야 됩니다. 자, 가벼운 운동으로 10분 단위로 나눠서 측정을 했을 때 20분 이후부터 혈중 BDNF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BDNF가 분비되고 나서 끝나고,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바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더 향상됐다는 아주 재밌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또 그 극한의 고강도 하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4분만 해도 BDNF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한 15분 동안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조지는 운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빡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초고강도 훈련을. 자,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10분에서 20분 변화가 시작되고, 유산소 운동이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30분 이상 하면 혈중 뇌 BDNF가 뚜렷하게 증가가 되더라. 그리고 고강도 훈련은 더 짧은 시간, 5분에서 10분을 해도 충분히 상승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했지만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하이 인터벌을 합니다. 평소에는 저강도 유산소 천천히 운동을 하고, 내가 막 BDNF를 분비화시켜야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뛰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그 기분 좋음이 우리가 오늘 알아본 우리 몸속 변화에 따른 결과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되게 단순한 의도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실행하는 측면에서. 보나마 기분이 좋아져라, 스트레스가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이니까 우리 그 몸 상황을 올바르게 바꿔주면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걸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교육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 BDNF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물질이거든요. 특히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에 어떤 고등어나 연어 아니면 영양제 따로 꼭 드시고, 오메가3, 그 다음에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운동과 음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그죠? 몸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운동이고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음식이니까. 반대로 어떤 고당분이나 트랜스지방 식단은 이 BDNF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혈중 BDNF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다 연결되죠. 그죠? 수면, 음식, 운동, 호흡 훈련. 연관 있나요? 네,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지만 호흡 훈련을 하면 부교감 신경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BDNF 합성이 잘 되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더라. 제가 오늘이죠. 오늘 촬영일 오늘 프랜차이즈 박람회 특강을
다녀왔어요. 코엑스 찍고 저 송파 가서 또 강연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2번 하려고 왔는데 이 3번째야 강연이 지금. 가서 이제 습관 강의를 1시간 정도 했어요. 제가 3년 6개월 정도 프랜차이즈 감자탕 집을 해와서 그 서로의 공감대가 있던 거죠. 거기에는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뭐 요식업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그 셰프님들, 그 뭐 홍석천 이런 분들 뭐 이 태반이죠. 근데 저는 축구를 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프로 가는 확률이 1% 미만이고, 근데 그 1% 미만들이 모인 곳에서 13년을 살아남는 건 거의 수치상으로 거의 0.1%보다 낮을 확률이거든요. 그렇게 13년을 버티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경험이 다더라고요. 자, 신인 선수는 어쩌다 한번 잘 하거든요. 근데 반복이 안 돼요. 내가 왜 잘했는지를 모르니까. 자, 반복이 안 되는 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반복이 안 돼요? 데이터가 없어. 근데 데이터는 뭐예요? 축구 선수한테 자기 경험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 특히 축구는 더 그래. 평론가가 아니고 실제 플레이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실전 경험이 정말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를 알면, 내가 왜 컨디션이 좋아졌는지를 알면, 그걸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 해결하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든 육아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인간관계든 문제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생겨. 근데 내 감정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이 문제가 엄청 커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작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최화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기분 관리 싸움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근데 그 기분은 뭐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예요. 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몸에서 긍정과 낙관의 기운이 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좋은 습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꼭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